승인 이전에 반드시 단호하게 대통령을 만나서 부산시가 결단을 지어야 하고요. 항공사 통합 계획에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에어부산 분리매각,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이렇게 세 개 현안을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부산 3대 현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만만찮은 과제들이고 부산 미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입니다.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조경태, 곽규택, 국민의힘 두 의원과 함께 부산 3대 현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부산에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는 에어 부산 분리 매각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그 분리 매각이라는 문제는 곧 에어 부산의 존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네. 2020년도부터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추진하게 되면서 각 회사 산하에 있던 LCC 3사가 있습니다. 진에어, 이제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이 있는데 이 세 3사를 통합한 회사의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네네. 당시에는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에어 부산이 그대로 존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그 LCC 통합사의 본사를 서울로 두겠다 또는 인천으로 두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네. 그래서 부산 입장에서는 기존의 에어 부산을 지금이라도 분리 매각을 해서 그대로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로서 존치시켜야 된다. 예,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지금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 이 통합 문제가 또 굉장히 좀 희한하게 국제적인 승인을 14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았고 미국 하나 남겨놓았는데 그게 이제 10월에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승인까지 완전 통합이 결정이 되고 나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성인이 이제 10월쯤으로 이렇게 네, 예정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성인이 나게 되면은 분리 매각은 어렵다는 것이 산업은행 측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부산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에어 부산의 어떤 지분이 부산 상공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그렇죠. 점을 좀 비춰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9년에 가덕도의 신공항이 개항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가덕도를 관문공항으로서 서울에 있는 공항을 좀 대체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우리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인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항공사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점 항공사는 있어야 그래서 된다. 저는 네. 만약에 이 분리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면 LCC 통합 본사를 서울이나 인천에 두지 말고 이것을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에 두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그렇게 제가 또 강력하게 산업은행과 또 대한항공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10월까지이면은 그렇게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건데 지금 몇 달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설득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변수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0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하고 미국의 승인 기한이고요. 지금 그 역외 적용이라고 하는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분명히 이제 국내 기업들인데 그렇죠. 이 국내 기업들이 합병을 하면서 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기업
결합을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은 기업 결합 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미국 측에서 지금 미주 노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의 70~80%가 이 합병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합병으로 인해서 만약에 독과점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산업은행 측에서는 10월까지는 기업 결합 과정이 끝나야 이제 순조로운 기업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연 이 10월까지 승인받는 중간에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이 됐을 경우에 그 심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별도의 문제인데 대한항공이나 산업은행 측에서는 지금 승인 절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주장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법적으로 본다면 조금 다른 시각도 있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산시가 이 M&A 관련된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했는데 이 기업 결합 과정에서 독과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일부인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한다 하더라도 독과점에는 큰 영향이 없다. 네. 그렇다면은 이 심사나 승인 과정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참고했을 때 뭐 굳이 10월까지는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전이라도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을 해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로 존치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두 분은 산업은행장을 두 분 다 각자 이렇게 만나 보셨잖아요. 산업은행장을 만난 게 또 에어부산 문제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 5월에 조 의원님은 면담을 하셨는데 산업은행장 쪽에서는 분리 매각 불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네. 그 표현은 했지만 네, 네, 뭐 이게 명확하게는 아니었다. 자신감 있게는 네. 얘기는 네, 안 하고 네. 대신에 느낌상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고요. 이럴수록 우리 정치권에서 상당히 어찌 보면 발빠르게 저나 우리 각주택 의원이 좀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고요. 좀 더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어쨌든 분명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지금 서울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 그다음에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 이 양극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또 국가 발전의 또 큰 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산업은행에서는 아마 그냥 원론적인 얘기, 산업은행에서는 아시아나의 주 채권자로서 역할 정도 네, 할 것 네.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키는 또 국토부가 또 가지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국토부 차관을 만나려고 좀 이게 좀 네, 일정을 네.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어떤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만약에 미국에서 성인이 나더라도 네네. 실질적인 통합하는 그 기간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저희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촉박하진 않다. 다만 얼마나 우리 정치권에서 또 부산 시에서 노력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 의원님은 그렇게 이번 달 초 5일 날 만났었죠. 네네. 그 얘기 네. 또 해주시죠. 예. 네네. 최근에 그 산업은행 이제 부산 이전 문제 포함해서 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 문제 협의를 위해서 산업은행 저 경영진을 만나 뵀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 측의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의 과정에서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다만 산업은행 측에서도 이 통합 LCC의 본사가 부산에 위치하기로 했었다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기업 결합 심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 가덕 신공항을 거점으로 한 거점 항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결합 이전에 물론
에어 부산 분리 매각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 시기를 놓친다 하더라도 가덕 신공항의 개항 예정인 2029년 전까지는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곽 의원님은 산업은행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예, 또 예. 정부의 묻지마 불공정 운수권 배분으로 소비자 후생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겁니까? 사실 최근에 그 에어 부산을 이용하시는 부산 시민들이라면 그전보다 조금 노선도 줄었고 그리고 운행하는 시간도 조금 불규칙하다 하는 걸 좀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통합 과정에서 에어 부산의 비행기 편수도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지적을 한 것이고요. 에어 부산이 갖는 조금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지역 거점 항공사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부산시에서 함께 키워온 또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네, 있고요. 네. 아무래도 부산을 기점으로 한 거점으로 한 항공사가 있어야 부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 확보도 가능하고 그 노선을 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에어 부산의 중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지금 당장 청문회를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업 합병상의 과정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거지거나 하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 이제 산업은행장 만난 그런 얘기를 좀 청해 들었는데 사실 대한항공 측의 직접적인 분위기가 어떤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 대한항공의 그 원래 한진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신이고 네네. 또 우리 부산에 한진중공에든 또 이 본사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산을 터부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은 그냥 통합하는 데만 그리고 또 뭐 인수 합병하는 데만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고 또 부산의 이 분리 매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은 논조로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럼 통합이 될 경우에 통합 본사는 반드시 부산으로 네.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정치권에서 계속 이 부분은 가지고 우리의 어찌 보면 지분이잖아요. 좀 에어 부산이나 뭐 기타 세 개의 그 저가 항공사들이 그렇죠. 통합했을 네네. 때 지금 이 본사를 지금 인천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네, 받잖아요. 그런 언론 보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천시에는 그런 지분은 없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 부산은 에어 부산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진이 또 성장한 과정에서 네, 네. 부산이라는 그 도시를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그 통합 항공사의 그 본사를 부산으로 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건 거점 항공사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좋은 네, 거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었는데 거점 항공사가 없다. 이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사실은 그 인천공항만 예를 들면은 인천공항이 있지만 그게 뭐 항공사 본사는 사실 서울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큰 이 타격을 입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앞서 우리 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그 운영사가 또 그 지역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클 수 아무래도 있거든요. 다르겠죠. 네, 예, 그리고 네. 더군다나 모든 정책들이 보면은 서울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렇죠. 편이 네. 많기 때문에 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부산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부산으로 분리 매각해서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은 LCC 통합 본사를 좀 더 큰 덩어리지요. 그걸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경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LCC 통합 본사를 인천에 두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인터뷰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9년에 가덕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가덕 신공항은 이제 기존에 없던 공항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 것은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죠. 네네. 그렇다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 인천공항 쪽으로 노선을 배분하고 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9년 무렵에 사실 가덕 신공항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 신공항도 개항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덕 신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요에 맞는 어떤 노선 배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항공산업의 특성상 이 노선이 안정적으로 배분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즉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또 수요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이 새로 생겼을 때 이를 거점으로 한 어떤 노선 확보라든지 노선 운영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통합 LCC의 본사가 부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면서 새롭게 개항하는 가덕 신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를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부산 시민이 이용하기도 좋고 네네. 또 공항도 더욱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사천입니까? 그 우주항공청 네네. 이번에 그 맞습니다. 발족하지 굉장히 않았습니까? 크게, 예, 그 큰 우주항공 사업이에요. 산업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각광받는 사업이고, 이랬을 때 부산이 어떤 그 가덕도 신공항을 통한 그 우주항공, 특히 항공 산업에 저는 이바지할 바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부산이 그 김해 국제공항의 거점 항공사로서 들어옴으로써 여객 이용률이 10% 이상 정액됐고요. 네. 또한 이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약 2,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거든요. 그 저는 궁극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서 일자리도 굉장히 좋은 중요해요. 일자리를 많이 맞습니다. 창출해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봤을 때 거점 항공사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또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열의 또 그런 기대가 우리 시민들 속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부산 정치인들이 애를 써주시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국회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에어 부산의 분리 매각 문제가 조금 부산 지역에 한정된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국적인 어떤 관심이나 또 당력을 집중할 수 있는 주제는 조금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끼리라도 힘을 합쳐서 정부를 설득하고 또 대한항공도 설득하고 또 부산시와 함께, 대한항공은 어차피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이 LCC 통합 본사를 부산에 둘 수 있는 어떤 메리트랄까, 이런 이점도 한번 좀 제공을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좀 설득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은 뭐 누구보다도 선수가 많으시니까 네. 국회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분위기 잘 아실 텐데 냉랭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부산 네. 지역의 정치인들 말고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일이네요. 보통 네. 보면은 자기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네. 집중하는 게 또 국회의 또 보통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근데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그리 강조하면서도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왜냐하면 약간 그 균형 발전의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네.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17개 강력 시도로도 네, 쪼개져 각각의 있고. 균형 발전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중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산 지역의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단결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산의 문제고, 또 이거는 당당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이 가져와야 될 권리고, 그럼요. 예, 네. 또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 시작을 부분은 부산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부산 시민들께서 네, 같이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네. 부산 지역의 정치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고 지금처럼 꾸준히 관계 기관들을 만나 나간다면은 저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향후에 저는 이제 국토부 차관
또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 의원들께서 더욱더 힘을 모아서 노력한다면은 부산 지역 의원들께서 아마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은 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마지막에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조 의원님께 방금 그 드무리에 부산 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힘을 합친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다가 시민들의 생각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저희들 그 나름대로 그 특히 국민의힘 여당 네, 의원들은 지금 뭐 17석이니까 정말 많은 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 에어 부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규택 의원님과 저는 정말 그 우리가 뭐 회의하면서 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네네. 결국은 문제의 어떤 그걸 접점을 하나로 딱 이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참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논의하고 특히 또 부산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 많이 좀 찾아가고 또 정부 관계기관 내 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 본사 유치를 또 유지를 위해서 존속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곽 의원님 어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부산 국회의원들은 다 한마음으로 지금 이 에어 부산 존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부산시뿐만 아니고 정부 관계자 또 대한항공 측에 이제 순차적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어 부산 문제뿐만 아니고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덕신공항의 순조로운 개항 문제라든지 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끼리 자주 모임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에어 부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한 또 그리고 현재 산업은행이 위치한 그 영등포구 지역의 또 정치권 이런 데서 반대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산업은행 본사는 반드시 부산으로 옴으로써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린 문제라고 절박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뜻을 모아고 부산 여야가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법안이 같이 처리되어야만 이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국회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은 국회 분위기는 그 앞서 말씀 에어 네, 부산과 네. 비슷한 비슷합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네. 부산이라는 지역 이슈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산업은행 부산 본사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두 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민석 네, 더불어민주당 네, 국회의원 네, 네. 이분 또 당선됐더라고요. 네, 지역구 의원이죠. 그 그리고 지역에. 또 한 분은 박홍배 네. 전 금융노조 네. 위원장 이분이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또 국회의원이요. 네. 비례대표로 또 입성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이 환경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며칠 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네. 오세훈 시장한테도 좀 더 큰 정치를 좀 해야 된다. 그 서울 지키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산을 좀 더 제2의 그렇죠. 도시인 부산을 양극 도시로서 키우기 위해서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세훈 시장은 한번 잘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 서울 지역에 있는 일부 그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정당의 의원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난관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의원님은 뭐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또 이슈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어 부산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네. 산업은행 경영진에서도 부산 이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그 전부터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현재 산업은행이 위치한 그 영등포구 지역 또 정치권 이런 데서 반대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됐던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좀 지속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산업은행장이 2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점 부산 이전 의사를 밝혔는데 과연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산업은행 회장은 그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조의 강렬한 반대 그리고 또 타 정당의 좀 이 무책임한 네, 어찌 보면은 또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 법이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유감스럽게도 이 우리 당이 지금 그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케이만 해주면 그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에 오면 이 문제를 꼭 물어보십시오. 산업은행 본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음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께서. 네. 그래서 이에 야당에서만 동의해주면 이것은 바로 이거는 시행에 옮길 수 있을 만큼 지금 산업은행 회장이나 또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장이 2주년 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뭐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정 과제로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그 추진을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은행 회장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조경태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게임입니다.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는 거는 이때 좀 우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전향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차원 그리고 부산이 갖는 국제 금융 중심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부분은 뭐 여야 간에 이의 없이 통과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측의 좀 더 큰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산업은행장이 남북권 투자금융본부를 하반기 중에 아마 부산에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주로 우리나라 금융 투자. 금융 네. 산업이 서울 쪽에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게 네, 네, 지금 반도체 산업도 보면은 서울 용인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다 그쪽으로 가죠. 예, 거기에 수백 조가 지금 이제 자본이 몰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부산이나 또는 강주나 남북권에 있는 어떤 기업들 또는 남북권의 어떤 금융 산업이 상당히 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네네.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산업은행장이 밝힌 남북권 투자금융본부 출범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토론회에 오기 전에 혹시 또 이것도 립 서비스인가 네. 말장난인가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스러운 게 11월에서 늦어도 12월까지는 이 남북권 투자금융본부를 부산에다가 유치하겠다는 좋은 소식이
나와서 다행스럽고요. 다만 지금 상주 인원을 몇 명으로 하고 네. 사무실 위치를 어디다 하고 할 거고 또 운영의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렇죠.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부만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낼까 봐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금년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이미 신설은 했습니다. 한 상태고 금년 중에 이 동남권 투자금융센터와 호남권 투자금융센터를 합쳐가지고 모두 관할하는 남북권 투자금융본부를 이제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남북권의 어떤 금융본부로서 역할도 하지만 현재 당장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 단계로 사실은 본사 이전을 대비한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남북권 금융본부를 좀 더 활성화하고 키워나가면서 이렇게 부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본부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본사가 이전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되고요. 그 전 단계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산업은행에서 이런 남북권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곽 의원님 말씀 중에 또 나왔는데 이제 사실은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해놓고 본사 옮기는 것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수차 그 산업은행 그 네, 회장을 네. 만난 자리에서 본사 이전에 대한 의지를 저희들 확인을 했거든요. 네, 네, 이것은 네. 회장의 의지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의심을 안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야당의 어떤 비협조, 정말 비협조에 의해서 이 산업은행 본사가 지금 오지 못하는 거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계속 강조하시는데. 거기에서 네. 이제 우리가 남북권 투자금융본부라도 와서 지금 현재의 그 기업 생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이 부산이나 또 남북권이 얼마나 기업 환경이 열악한가 이것도 사전에 좀 조사해서 나중에 본사가 왔을 때 이게 계속 그러한 정보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어찌 보면 본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산업은행 본사와 동떨어진 네. 내용이 네, 아니고 이것을 더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스타트업 육성 지역 거점 시설로 개소된 KDB 넥스트원 부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네. 내용이 뭡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KDB 넥스트원 부산 이거는 네네. 스타트업을 육성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지금 서울 마포에 이어서 부산이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점을 활용을 해서 우리 스타트업의 입주사의 사무 공간이라든지 또 실제 연구시설 같은 걸 제공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산업은행에서 해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만큼 산업은행에서는 부산 쪽에 어떤 금융본부를 두면서 또 부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DB 넥스트원 부산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부산이 올 네. 6월 4일 2호점이거든요. 두 번째 돼서 이런 1호점은 이제 서울 서울 마포에 마포에 있었고요. 있고, 네, 이게 네, 4년간 이 서울에는 이제 그 4년간 운영을 했거든요. 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이제 4년 차인데 쭉 성과를 보니까 105개 회사가 지원을 받았어요. 네, 네. 105개 회사가 지원을 받아 총 지원받은 금액이 한 628억쯤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더라고요. 이 저 벤처 창업 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산에 이게 이제 오게 되면은 부산에 있는 그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네. 많이 탄생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안 가고 부산에서 머물면서 좋은 벤처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 그 KDB 넥스트원 부산이라는 이 회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아마 또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 의원님 계속 강조를 하신 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변수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은
사는 안에 노조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예.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네. 국책기관이라든지 중앙 부처를 지방으로 옮겼던 사례들을 보면 항상 걸림돌들이 이제 노조의 네. 반대였죠. 네. 예, 그런데 지금도 산업은행 노조는 좀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반대의 명분을 위해서 노조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해서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국가적인 손실이 15조다 이런 또 뭐 연구 결과 같은 걸 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산에서도 자체적으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과연 이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영역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그 노조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어떤 복지라든지 그렇겠죠. 또 부산으로 왔을 때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주택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자사고 설립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실제로 부산에 왔을 때 정말 좋은 선택이다 할 수 있는 거를 산업은행 스스로 좀 노조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더욱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부산시와 또 저희 정치권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만큼 참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습니다. 노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조는 우리나라 노조가 과연 국가를 위하고 회사를 위하는 노조인지 전 되묻고 싶거든요. 어떤 일부 분들은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분들도 많이 네, 계시는데 특히 고임금을 받는 이 금융 노조 저는 상당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로 그분들의 그 경제적 논리로 의한 반대를 할 것 같으면 민주당 정부 때 수백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공기업 중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 바로 한전입니다. 한전, 한국전력. 그렇죠. 한전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나주로 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분들을 논리 치면 한전도 서울에 본사가 있어야 네, 되지요. 네. 그래서 지금 노조의 주장은요, 이거는 정말 억지적인 주장이고요. 그러면 왜 역대 민주당 정부든 우리 국민의힘 정부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헌법 정신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네, 네. 왜 서울 쪽에만 그런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까? 노조가 제항하는 것이 바로 그건지 난 되묻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노조의 논리는 전혀 맞지도 않다. 시대적 정신에도 맞지 않는 그런 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기존의 문현단지에 또 많은 기업들이 공기업들이 금융기업들이 맞습니다.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36개 기관 5,32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뭡니까 그럼 도대체? 그래서 저는 국가적 그 시책, 국가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 또 국가 균형 발전의 정신을 살려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대해서 더 이상 노조도 어거지 피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사실은 서울 중심의 사고가 정치권, 시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서울 중심의 사고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사금융도 사실은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죠? 여러 은행들 같은 경우에. 결국 그런 은행들하고 서울 중심의 사고 같은 것도 결국은 이 산업 이전에 대하여서 좀 변수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금융 허브, 금융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국책은행이라든지 네. 또 외국계 은행 이런 회사들이 많이 집적된 그런 금융 허브로서 역할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그것이 기존에 있던 금융 중심지로서의 수도권의 역할에 대해서 지방으로 갔을 경우에 당장 어떤 손해가 있다 하는 것으로 근시안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멀리 보고 우리가 부산을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 키웠을 때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한 기관 한 기관의 이전으로 좀 손해가 있더라도 네,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 경제적인 그 유발 효과를 시민들께서도 좀 아셔야 될 게 생산 유발 효과가 약 2조 4천억쯤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고 합니까? 이것이 한 1조 5천억쯤 되고 약 4조 정도의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 취업의 유발 효과가 산업은행 본사가 옴으로써 약 3만 6천 개에서 3만 7천 개 정도가 또 생깁니다. 3만 네, 네.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방이 좀 피폐해지고 지방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간절하고요. 또 부산이 보면은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것은 정말 재앙이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노조면은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노조 같으면은 지방이 피폐하고 지방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행 본사는 반드시 부산으로 옴으로써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린 문제라고 절박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이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인데요. 이게 부산 정치권으로서는 최초로 여야 공동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2대 제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크게 본다면은 지금 수도권 중심의 발전축에 대응해서 또 남부 부산 중심의 발전축을 만들므로 해서 이 서로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부산, 네, 이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물류 중심 지역, 또 금융 중심 지역, 또 첨단 산업 중심을 위해서 교육, 또 문화, 관광 분야에 있어서 좀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은 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특히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발의 네.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좋은 법 그리고 그 지역이 살기 위한 그 법을 여기에서 또 정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이 이렇게 여야가 힘을 모아서 공동 발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고 이것이 진정한 협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만 해라, 부산 정치권만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어찌 들으시면은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또 그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다 하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21대 발의했던 법안 이 특별법에는 할 수 있다가 89번 나왔는데 22대 발의에서는 107번이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다가 좀 많아졌다. 그럼 결국은 좀 21대 발의했던 것보다는 22대 발의했던 이 특별법이 그럼 조금 후퇴한 거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뭐 네. 한다면은 강제 조항이잖아요. 네, 할 수 그렇죠. 있다면 약간 유연하게 유연하죠. 풀어주는 거. 네. 이게 강제 조항이 몇 개 있느냐,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네, 것 같고요. 다만 이 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겠다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 대결할 수 있는, 그렇죠. 준비할 수 또 있는 하나의 크기 되는 거죠. 양극된 네네. 하나의 큰 도시를 키우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의 개념으로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통과돼야 되고 또 통과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주장한다면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전라북도 네. 또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통과시켰거든요. 네, 특별자치도. 또 그전에는 또 제주도를 또 특별자치도로 통과시키지 네.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부산 차례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산을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와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그 도시들보다도 상당히 알찬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산이 그 강점인 그 국제 물류 지구로 지정을 해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구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데 많은 관세 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투자를 많이 받고 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어떤 뭐 강제성을 띠고 의무를 보고하고 이런 법률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한 정부와 이런 지원책 이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다만 오히려 이 법 자체가 어떤 부산만을 위한 조금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은 갖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혹시라도 한다와 같은 그런 너무 의무적인 조항을 넣었을 때 오히려 반대를 유발할까봐 할 수 있다를 해놨지만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부산이 앞으로 국제적인 금융 중심 또 물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고 이 부산과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또 발전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단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특별법도 몇 번 다뤘는데요. 이 안에 두 분도 이제 굉장히 부산에 필요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한 두세 개씩 꼽아주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길래 정말 이거는 통과돼야 되고 특별하냐? 우리 곽 의원님부터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예, 크게 봐서는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물류, 금융, 첨단 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고요. 이 근거 조항을 통해서 우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 위원회를 두고 매년 이 발전 방향 또 계획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교육, 문화, 관광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조항들을 잘 활용을 하면 부산이 국제적으로 관광 중심 또 교육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왜 중요합니까, 조 의원님? 이 특별법. 일단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일방적인 도시 형태를 부산으로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시키는다는 의미. 그동안에는 사실 균형 발전 이야기하면서 충청도 세종시만 그쪽에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남북권은 철저하게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남북권을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국가와 정부와 부산시가 협력하는 게 이 법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곽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 소속 산하의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과 행정부, 국가가 같이 협력해서 발전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부산과 국가가 협력해서 발전시키겠다. 그 전략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자유구역이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만들므로써 거기에 관세 혜택이라든지 각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놓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다가 혜택을 주고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을 한 것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이 법안 연내 통과됩니까? 연내 통과되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노력하시겠다. 네, 조 의원님.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 법안은 반드시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에서 주도해야 되고 그것을 여야가 법률안에 협상을 할 때 반드시 최우선 과제로 이 법을 넣는다면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말씀대로 연내에 이 법이 통과를 목표로 우리 부산 지역 의원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과되고 난 다음에 두 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